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명도 절차 부분인데,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무적인 경험을 좀 잡고자 한다면, 제 이 부분을 좀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경매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가시는 거죠.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도저히 뭐 3개월 이상 연체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 채권 추진까지도 하고 해서 어, 받아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임대인 여러분들께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내보내는 게 낫겠다, 괘씸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유주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자, 명도하러는 부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가보는 거죠. 그렇죠? 점유한 분이 하고, 일단은 구두로 말을 해야 되겠죠. 부재 시에는 연락처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도하려는 부동산에 또한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내용 증명서로 한 번 더, 또 통지 안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명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어, 그리고 또는, 이게 합의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때는 이제 명도 집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집행을 해서 명도를 완료하는 거죠. 물론, 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지 그 과정에 집행 권한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대소준 하에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약정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해서 확정했던 집행 권한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명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그 낙찰을 받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 말고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돈을 안 주고 했은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내용 증명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유 이전 금지 같은 분도 한번 제가 한번 양식이나 하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 있죠. 명도 합의서. 그 명도를 집행을 하도 되는데, 본날 바탕으로. 그런데, 나가겠다라고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점유자가.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명도 합의서를 쌍방간에 좀 적어 주십시오. 알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서로 합의사항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쌍방 합의의 구속력이 약해져가지고 상대방이 이를 파기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주의 합의 사항의 해석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사리 해결되지도 않을 그런 공산이 좀 높죠. 그리고 법적 대치도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도 합의서를 본인들이 나가겠다 점유자가 이랬을 때 합의서를 꼭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쌍방의 서면 날인이 된 합의서는 주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를 문서로 남겨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 합의서라고 하는 거하고 또 명도 확인서는 또 다른 겁니다.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일단 나갈 때 있죠. 낙찰자한테 이렇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명도 확인서고, 명도 합의서는 그게 아니고 점유자가 한테 내용 증명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도 안 나오고 했을 때 다시 찾아가니까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쌍방 간에 합의서를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있죠.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두고 나가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점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와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점유자가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와 임대차 계약서 내지 매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게 되면 있죠. 추후에 계약이 파기하더라도 해당 점유자를 재계약한 임차인 혹은 새롭게 매수한 소유자로 볼 수 있어서 그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낙찰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낙찰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꼭 이렇게 점유자가 있어서 내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보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지해서 이 합의서를 적든지 명도 합의서 이렇게 하셔야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들이 해버리게 되면 있죠. 인도 명령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또 하실 때도 점유자가 버티다가 막 안 나간다고 날리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더 신중하게 보시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합의서를 적어서 하는 게 낫지 덜컥 이랬다가 나중에 그 임대차 계약상에 좀 불리한 낙찰자가 좀 조건을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 계약을 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자면 그 계약금 반환 여부 이 부분도 좀 많은 질문을 하시던데 여러분들께서 있죠. 뭐 호텔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간에 토지만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분양을 할 때 뭐 가계약금일 때 이렇게 특이한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부터 넣으십시오. 계약금을 먼저 넣으십시오. 가계약금 10% 빨리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하죠. 음. 그래가지고 넣었다라고 합시다. 그것도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계약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어떤 아파트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현대 아파트를 해볼까요? 현대 아파트의 101동에 있는 901호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했고 그리고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분께서 넣으시라 해가지고 그냥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구체적 목적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 있죠. 와, 저기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어떤 현대아파트는 말 안 하고, 어떤 동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를 말 안 하고, 이 현대아파트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아, 좋은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개사께서 연락을 하시는, 띠릭띠릭 연락하셔가지고, 와, 좋은 물건 나왔다. 빨리 그 가계약금부터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101동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계약금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구체적 목적물 대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의 기망으로 인해서는 계약금을 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요 매도자 기망이는 뭐냐면 분양자 있죠.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그 허위 광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 호텔이라고 해볼게요.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질적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운영사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그 호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자체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어떤 곳은 그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운영사가 끼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분양하시는 분양 대행업자든 분양자 또는 시행사가 음, 어, 이게 에어비앤비로 다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본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가 계약금을 정말입니까? 진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녹음도 다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진짜 되는다 이랬는데 정말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매도자의 기망인 거죠. 그럼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야. 그런데 매수자의 동기착오로 인한 계약금 반환 이거는 뭐냐면 앉아 그 보통 앉아 매도자분들께서 있죠. 특히 분양사 같은 경우는 좀 광고를 하는데 약간의 허위 광고가 좀 있겠죠. 뭐 입지 조건이 어떻고 뭐 옆에는 큰 뭐 새로운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뭐 이래 하면서 음, 역세권이 되고 뭐가 어떻고 해서 막 이래 가지고 뭐 매수자분들께서 들떠가지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처음부터 잘 보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매도자 또는 매수인 중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금 반환 당연한 거죠. 요거는 뭐, 시공 이후에, 뭐, 공사가, 그러니까 분양을 예를 들어서 뭐 3월 20일 날 분양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사가 될 때 가지고 한 3개월 연체됐다. 3개월 동안 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계약서에는 분양 계획서에는 뭐 3월 12일까지 이제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최대 15일까지 안 되면은 계약 파기하고 각종 손해배상하고 원금을 다 해서 돌려주기로 했다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반환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약부라고 손해배상의 예정의 차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합의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죠. 이때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실제 일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약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상 일반 당사자가 위약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도 감액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약벌을 좀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시행사 쪽에서 분양했을 때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위약벌이 안 들어가고 손해배상의 예정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법률상 감액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도로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이 좀 들어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위약부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명령 강제집행은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두 가지만 오늘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내용 증명 낙찰 후에 법적 절차 예정 통보를 하는 겁니다. 수신인, 그 다음 발신인 이렇게 하는 거죠. 낙찰받은 분이 발신인이고 수신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죠. 자, 부동산에 표시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댁도 어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자, 볼게요. 자, 귀하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땡땡 타경 땡땡5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상기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서 2000 몇 년 매월 며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소유자입니다.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귀하에게 앞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본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귀하는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본 낙찰자와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므로 본인에게 상기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 이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의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상기 부동산을 명도하는 시점까지 매월 190만원 땡땡땡 아파트 전체 가격의 1%로 보증금 없는 월 임대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의 임도를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누구 부담원에 이렇게 하시고 또한 본인은 2000 몇 년 매월 며칠 귀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인도 명령을 받는 대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귀하가법원에서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 본인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귀하의 보증금 수령을 위해서 상기 부동산의 이사 완료 및 관리비 정산 후에 위 서류들을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미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약 한 달 후에 배당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날짜 이전에 이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과 기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상기 부동산이 인도될 경우에는 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모든 소송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 노무 비용, 창고 보관료 등 포함해서 귀하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귀하 또는 이 사건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지금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아와 본인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땡땡 2000 몇 년하고 낙찰자 누구. 자, 요 부분을 있죠. 경매받아서 점유자분들한테 내용 증명서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적으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좀 많은 부분에 그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전자소송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자,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목적물의 가액이다. 7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보전 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등록권이죠. 가처분할 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다. 자,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대판을 고합니다. 신청 이후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이것을 땡땡땡 지방법원 2000 땡땡 타경 메토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입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2000 몇 년 매월 며칠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갑제 1호 등 등기사안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갑제 2호 현황조사서.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그 사이에 채무자가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명도 소송으로 해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되므로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 정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방법 제1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제2호증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첨부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목적물가액, 산출, 내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별지 목록 그거는 있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별지 목록 별지 이 목록은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별지 목록이죠. 요런 부동산 표시해서 도로명 적고 요렇게 해서 별지 목록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있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하고 합의서라든지 여러분들하고 명도 소송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